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을 또 빨간 거 입었네요. 맞아요. 30일이니까 예.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0.20 0.2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왔다 갔다. 뭐 말하려고 추석 그랬어요? 전에는 네. 좀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아. 예, 3,400 중간까지 왔으면 됐지 뭐 얼마나 또 뭐 뭘 해.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맞아. 끝이 없어. 예. 3,500 아니 요거는 했으면 폴로 옷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 아니 3%에서 팔던 건가? 아니. 왜 웃어요? 그냥 제 옷이라. 아 3%에서 팔던 걸 본인이 입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냥 제 옷이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요것도 좋은 옷이잖아요. 이거요? 네. 그건 무슨 옷인데? 요건 이제 뭐야, 말을 못해.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선물 받은 거. 추억이 있는 옷입니다. 아하.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석 전이니까 네. 캐주얼하게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도 챙겨가면서 또 맛있는 고기도 또 오늘 팔거든요. 이런 거 오, 먹으면서 족갈비. 로봇 청소기 챙겨가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민트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민트 미모는 연유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 연유가 감사합니다. 아닌데 뭔 연유가 없어요. 연유가 아닌데 뭐 이상한 연립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보합입니다. 예. 초반에 저희가 오프닝 벨 1시간 할 때도 네. 수남매가 강력하게 와.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이거 떨어졌다 저거 올랐다 막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이 초반에 가다가 네. 후순위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윗꼬리가 좀 달린 종목들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사실은 뭐 SOL 3%, 키움증권 3%, 뭐 이런 종목이어가지고 미래에셋 2%. 그래서 사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뭐 거래 대금은 완전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9조 5천억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아니네요. 좀 줄었네요 거래 대금이. 조금은 한산해진 느낌. 한산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을 먼저 들어본다면 재규님부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개중에 조선과 방산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과 조선의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오늘 매도가 좀 나갔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연휴 전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매도해야지 우리가 연휴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매수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몇몇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왔고 그리고 낸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변동성도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몇 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해서 110% 정도, 12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해서 한 125%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살짝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가자 이런 관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 훼손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7월달과 8월달에 그래서
그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되게 안 좋으면 또 한 달 동안 2달 동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장과 비교해봤을 땐 그래도 투자를 좀 할 만한 시점이 아닐까 전 이렇게 시장이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발장전님께서 네. 추석 지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발장전님께서 남대문은 벌써 외국인들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여기 많아졌더라고요. 앞에도 외국인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엄청 많아. 맞아. 돌아다니면 외국인이야. 여기 막 앉아 계시던데요. 앉아 있어요. 예. 네. 가끔 누워 있기도 해요. 네, 엄청 많습니다. 예. 김장렬 본부장님도 오늘 네. 시장 코멘트. 그냥 뭐 조금 계속 밀려서 재미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도 그 정도면 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가 빠지다 보니까 힘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살에 걸렸네. 오늘 아프세요?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온몸을 알려주시네요. 바이오 사란 뜻이에요. 아, 실제로 오늘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오스코텍이 9.4% 올라서 다시 오스코텍. 신고가 근처로 또 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보로노이랑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오르는데 바이오 힘 받는데 계속 갈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르는 거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코스피나 이런 것 중에서 오르는 애들은 계속 순환매 근처에서 살짝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고 막 이렇게 좀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가 못 가니까 오늘 또 떨어진 거 코스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떨어졌거든요. 한 3% 떨어졌어요. 2-3% 정도. 그래서 바이오 힘 받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견들 계속 주시는데 어떠세요? 추석 지나고. 근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꽤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의견을 드렸었냐면 바이오테크주들이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테크주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을 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조금 안 좋았어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못했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스코텍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많이 후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PC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붙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것은 1회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엔 구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모두 다 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라는 업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은 금리 인하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실적 베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보다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마다의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GLP-1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세럼 물량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연휴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20조가 좀 넘거든요. 셀트리온이 한 40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오고 있는 수익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전 연말까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제약바이오네. 제약바이오다. 지금 두 분이 기침을 하시는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재규 형도 기침해. 저는 맨날 하죠. 저는 맨날 해가지고. 여러분 제약바이오. 네, 네, 찬바람이 불 땐 제약바이오입니다. 제니일리님께서 네. 미각캠 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 아우 나이스 초이스. 네. 미각캠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마감 땡땡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짜니님께서 땡땡땡 말일 추석 지나고 3,500 넘어서 4,000 가자. 뭐 아시다시피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그리고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의 마지막 거래일. 에이. 왜요? 조금 늦었다. 뭘 늦어? 지금 이렇게 가을이구만. 반팔 입었잖아. 니트 반팔. 자, 그래서 오늘 예. 9월의 마지막 거래에 네.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양말님 들어오셨고요. 권정근님이 땡땡땡 LS 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른양님이 네. 오늘 국군의 날이에요? 아 그래요? 국군의 날인데 방산에 국방 TV인데 국군의 날을 몰라요? 국방 국군은 TV 10월 1일 안 아니에요? 가게. 10월 1일. 국군. 그럼 미리 사야죠. 내일 네. 미리 사구나. 국군의 날 언제입니까? 국군의 날 10월 1일. 어떻게 하셨어요? 면제시잖아요. 면제지. 어떻게 하셨어요? 고마워서 그렇지 면제 시켜줘갖고 평생 고마워하면서 면제 받을 때 그러더라고 그 경무관이 예. 면제라는 거야 대학 다닐 때 네. 나는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방이라도 가는 줄 알았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하게 네. 국가에 고마워하고 그런 말 하는 거 80년 면제를 이상하게 받은 분들이 꼭 저렇게 말이 길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는 저 십자인데요, 이러면 땡이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경무관이 그랬다니까 예,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국가에 고마워하세요 예. 두 번째 말은 좀 기분 나쁜데 그 당시는 그런 게 당연히 근데 당연한 거죠. 80년대는 그런 말이 통하는 의무를 다른 분들이 대신해 주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음리채님, 삐님, 괜찮아님, 현대차 배당금 15,000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탈감님, 재미없네 땡땡땡, 네. 셀리엠님, 민도라빠님, 전효미님 땡땡땡땡땡, 네. 미스터 매드맨님 들어오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박은자님도 오셨습니다. 예. 네. 아까 저기 채팅 실시간 슈퍼챗. 네. TV용 처음 보는 분인데 5,000원 보내주셨어요. 전 여친이 사준 톰 브라운 맨투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전 여친이라는 말이 좀 이게 합리적인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친이 성이 그럼 뭐라고 전신가 보지 뭐 그게 되게 전씨 정없어. 여친 뭔가 전 여친 내가 만났던 사람인데 주식 뭐라고 손절하듯이 전 여친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해요? 기수를 붙일 수 있지. 사기 선물, 사기 굿즈, 팔기, 막 50기, 아이템. 50기 굿즈? 50기까지 안 가면 안 갔어요? 한 자리. 허들이 높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은 0.19% 하락. 3,424. 그래도 이제 3,400선은 꾸준히 좀 지키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고요. 요런 분위기라면 뭐 연휴 때 막 큰일이 있지 않고 환율이 엄청나게 튀지 않으면 그래도 3,500 트라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네. 연휴라고 주식 포트를 비중을 아예 비우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코스닥이 0.56% 마이너스 841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고요. 오늘 니케이는 0.2% 정도 하락 44,950. 상해가 열렸네? 오늘부터 연휴인 줄 알았는데. 예. 상해는 0.57 플러스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한번 네.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좀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환율이 어제는 좀 밀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는 환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환율은 이제 1,403원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우리나라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오히려 테마주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좁혀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너무 따라붙진 않아도 매수할 기회는 다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1선이나 61선과 이 지수 자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을 만나러 가는 요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격도가 좁혀지는 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주가가 밀려가지고 이격도 밑에 있는 이평선과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윗선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이격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살짝 꺾여 있지만 22평선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전 뭐 연휴 이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대형주들이나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지수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확률상 맞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주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포들에 의해서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종합 주가 지수를 볼 때는 저는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매적인 타점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58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2배 이상 많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했거든요. 400여 종목이 상승을 했고 1000 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오늘 하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지금 시장이 제가 어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밀렸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좀 쫓아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또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을 우리가 좀 준비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는 시장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잘 통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연휴 이후에 기대감이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이제 압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굉장히 선순환이 빠른 것 같다라는 말로 이제 오늘 하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남에 빨라서 그 멀티님이 이런 것도 물어보셨거든요. 반도체 왜 박살 났어? 오전에 괜찮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박살 난 것도 아닙니다. 예, 박살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기 뭐냐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한 3% 내렸는데 오늘 하나마이크론 보면은 네. 요게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치고 내려왔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야? 9월 한 달 동안만 네. 13,000원에서 23,000원까지 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연휴 앞두고 초반에 잘 가다가 한 2% 오르다가 마이너스 3%로 네. 이렇게 조금 빠진 감이 그거가 있고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뭐 보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잘 버텨내줬는데. 네. 하이닉스 0.4%, 삼성전자 뭐 0.3%, 요 정도 빠졌으니까. 뭐 굳이 코멘트를 하자면 김정일 본부장님 커멘트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예,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하고 계획가 5% 10%갈 때는 언제든 내가 물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테크 하나마이크론 좋긴 합니다만 단가 올라가니까 지금 주가가 목표 주가가 평균 25,500원이거든요. 오늘 23,500원 갔을 때 딱 10% 안에 들어오면은 그동안 오른 사람 누군가는 또 익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다 감안하셔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잘 갔거든요. 한미반도체 한 잘 5% 갔는데 AJ 유님이 아까 한미반도체는 이제부터 가는 걸까요? 물어보셨거든요. 얘는 왜 이제부터 따로 오늘 이렇게 갖고 움직였을까요? 이제부터라는 얘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내가 팔기 전까지 5일 동안 계속 오를 거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럼 모르지. 오늘 올라간 거는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의 매출을 80% 70%는 80% 모르겠지만 반을 훨씬 넘는 게 사이닉스가 아니고 마이크론에 매달려 있거든요. 마이크론 네.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 10만 원은 언제든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예전처럼 12만 원, 13만 원 갈 정도로 추동력이 있는지는
뭐 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멀티님 네. 카톡 진짜 왜 이러냐? 친구 아닌 동남아 여자들 너무 많이 나온다. 좀 다 없애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네. 빅테크 네. 가장 많이 클릭하는 게 가장 많이 그럼. 뜹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아. 나는 한 명도 저기 동남아 뜬 게 없는데. 저도요. 남자 아저씨 사진만 줄창 맞아, 뜹니다. 이상하게 보고. 예. 자기가 본인, 등산 간 사진, 본인 했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진. 본인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예. 알아볼 멀티님 수가 없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 그 주주로서 네네. 근데 제가- 얼굴은 왜 빨개졌어요? 네? 갑자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야? 양복이니까 그렇지. 예. 네네. 카톡. 카톡 주주로서 제가 딱 업데이트 될 때 말씀드렸죠. 폭망한다. 아 이거 근데 무슨 숏 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숏을 칠 수 있다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어. 다시 한번 개선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저는 개선이 아니고 원래대로 빠꾸 하는 거 네 아니었어? 원래대로 좀 돌아온다라는 4-4-분이죠. 이야기가 됐고 그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건 이제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올 때가 저점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김범수 의장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결되는 게 이제 연휴 이후인 것 같아요. 연휴 전에 이제 연휴 전후로 해서 결론이 나올 텐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카카오도 좀 볼만하지 그때 않을까 해소되네. 싶거든요. 10월 23일 날, 10월 며칠 날 그게 10월 초에 초 해소된 아닐 텐데. 초, 예. 해소될 게 뭐 있어? 해소될 게 뭐 건 있어? 없어요. 예,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과가 나오면 그거 그게 잘못하면은 불확실성 해소. 그 법인 아니 없어도 돼요. 대기업 뭐 법인- 총수 아니,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잡혔다는 게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 벌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거 해소 안 된 거예요. 해소 생각하면 안 돼. 예. 8일까지 날 때까지 봐야죠.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변수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뭐 지금부터는 사실 매수가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오픈 AI와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전혀 어떻게 뚜렷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픈 AI가 반영이 되면 저는 조금 이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경제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럴 때가 바닥이었던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님은 제가 동남아 여자 공론화 시킨 이후로 채팅을 하나도 안 치고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형, 그러니까 카톡 세팅을 제대로 다른 걸로 하고 이제 그러셔야죠. 예, 네. 멀티님 채팅을 어떻게 하나도 안 치지? 괜히 말했나? 예, 예. 여자친구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이디를 바꾸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시황 준비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시황을 또 하죠. 예, 말씀드릴게요. 네, 특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산도 좋았고요. 반도체는 저 오늘 낸드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SSD 쪽. 그 CXL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좋았고 PCB 쪽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SSD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말고 해외 기업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해요. 하드, HDD 쪽이랑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나오다 보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 더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요거 PCE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고 지금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순이익 추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3분기 같은 경우는 연간 이익률, 연간 수익률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조정이 되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쪽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금리 인하 그러니까 FOMC 회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준 의원이 뭐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또 해줬고요. 뭐 세제안과 상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부분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배당 성향과 자사주 의무 소각화 같은 경우도 결정이 거의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내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AI 트렌드 지속 여부, 요건 이제 사실 우리가 분석하려고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상승 룸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본다면 이 AI 트렌드 쪽에서는 우리가 전력기기 쪽도 좀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뭐 금리 인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AI 트렌드에 대한 지속 여부, 추가적으로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이 관세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부담이 되긴 해요. 계속해서 부담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외부에서 한 개 수입해 오면 미국 내에서 한 개를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상당 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는 또 뭐 어디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영화? 영화.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도 뭐 한국에서 찍으면은 뭐, 네. 그렇지. 네. 원래 그런 데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네.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또 소설 잘 쓰니까 소설 한번 써볼게요. 네네. 저는 여태까지 나온 지금 이 팩트와 현상들, 트럼프의 행보, 러트닉, 베센트를 보면 전 더 이상 이게 관세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3,500억 달러가. 제 생각엔 이거는 방위비입니다. 방위비. 방위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미국에 1대1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디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의 필수 소비재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한국이 버티고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잖아요. 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만약에 공격받으면 TSMC가 하이엔드, 막 2나노, 3나노 이런 거는 무조건 대만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죽어도 안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보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거를 미국으로 옮겨버리면 대만이 공격받아도 미국이 나몰라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헤그세스가 미군 장성 800명 소집해가지고 이제 오늘 밤이나 새벽에도 이런 어떤 얘기했는지 결과가 나오고, 지금 중국도 대만 침공하는 거를 지금 공수부대 물품이랑 이런 것도 러시아한테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그런 CIA 문서 보고서도 또 공개가 막 됐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일본이 바보라서 사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미국 정부에 제일 많은 로비 라인을 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사인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현찰로 내라. 지금 당장 내라. 그리고 바로 미국 통장에 넣어서 우리 맘대로 쓰는 거 아무것도 터치하지 말아라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너네가 우리 아시아 태평양 오케이. 지역에 전략을 새로 설정할 건데 너네 함께 할 거야 말 거야. 참가비, 너무 비싸다. 엔트리비 요거 내. 방위비 너네가 내. 요 개념으로 투자를 받는 거라서 일본이 사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요걸 안 내고 버티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저것도 사성 장군인데 삼성 장군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성 장군은 브런슨이 사성 장군인데 800명 모일 때 표시를 삼성 장군으로 내려서 했다는 거야. 표기를. 그래서 의도가 있다 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 네네. 표기를 내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약간 맞아?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의 방위비가 아니고 지난 세월 방위비를 다 뽑아내려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앞으로의 방위비야. 앞으로의 방위비. 예, 그래서 이거를 관세 입장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되지만 안보비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략 재설정 비용으로는 좀 말이 되겠다. 소설 한번 써봤는데 어떠십니까?
진작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방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읽힐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제 또래 친구들이 만나면은 우리 그 목숨 걸어줬으니까 니네가 해가 없지 싸울 수 없잖아.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쉽게 옛날에 50년 동안 해준 거 없다. 이거를 천명한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처음에 그런 걸로 못 느끼고 있고 아마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놓고 이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더 적절하게 수단을 현실적으로 좀 컴프로마이즈하는 수단을 하리라 보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방위비가 1년에 한 400억 달러 나가거든요. 60몇 조 나가니까 그래 그럼 500억 달러 해가지고 5년 하고 8년 하면 4천억 달러니까 말이 안 되진 않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걔네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거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렇게 했을 때 벌써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은 나중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아전인 성격인지 실제 그런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게 조금 그런 언서튼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니까 그래서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 또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586 세대들이라는 건데 586 세대들은 10명에 물어보면 6명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 애들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느낀다. 아니 사실은 이게 소설이 아닌 게 미국의 그 국방 전략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 2기 만에 5년 만에 6년 만에 또 지금 이제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거기 안에 국무부랑 국방부랑 백악관이랑 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셋이 말이 다 달라. 그래서 논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끼고 갈 거면 한국을 전략 거점으로 해서 대만에서 싸울 때 한국도 참여해라. 요 내용이 있고 아니면 주한미군을 빼라. 요 얘기가 있고 그게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얘기가 다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된 거는 꽤 오래됐고 이게 이제 그거다 이렇게 된 건 없으니까 요 사람 말 얘기 들으면 이게 큰 거 엘리펀트처럼 느껴지고 네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그냥 피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석이 다르죠. 미필 둘이서 군사 전문가 납치였네 이런 얘기가. 요거 국제 정세인데 미필이랑 뭔 상관이야. 내가.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금 그 여당에 있는 사람에서 정치 얼마나 밑에.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있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또 화나셨잖아. 아니, 미필 얘기 왜 해? 지금 정책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몇 명이나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고 나는 소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재규님 코멘트하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뭐 저는 다녀왔습니다. 야삭바지래. 예, 일단 제가 사실 이 정치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사실 저는 이제 경제나 이 증권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방산주가 어쨌든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경찰국의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이 수요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군함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과 조선과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방위비의 성격으로 3,500억 달러를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압박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를 이용해서 미국과 뭐 잘 협상을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국제 정세에서 소외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맨날 이제 주식만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이제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라든지 국제적인 사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 괜히 또 작은 공을 쏘아 올려가지고 아, 예, 예. 예. 여기 물레동이냐 뭐 네. 이런 의견들 예,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아, 예. 아까 채팅에서 이제 또 어어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의 카드는 쪽갈비 이렇게 아우,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시네요. 네, 쪽갈비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맛있는 쪽갈비를 들고 왔습니다. 명절에 선물하기 좋고요. 먹기도 좋은 한입속 쪽갈비 세트인데요. 무려 20만 팩이 누적으로 판매가 된 상품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네. 홈쇼핑 10회 이상 방송을 했는데 다 재구매율이 높은 완판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26%나 할인된 59,800원에 4팩을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오리지널 4팩이고 이게 잠깐 헷갈리네요. 오리지널 4팩, 매콤 4팩, 8팩인가요? 제가 쉬세요. 응. 좀 주무시고 계세요. 예. 쪽갈비인데 네네. 오리지널 350g짜리를 4팩 드려요. 그리고 매콤 350도 4팩 드려요. 아, 8팩. 예, 요렇게 해가지고 2.8kg, 거의 3kg 가져가시는 건데 원래 8만원짜리를 59,800원. 오. 예, 20만 팩 이상 누적 판매. 아침에 드셔보셨을 때 김정일 본부장님, 와 이런 쪽갈비는 내가 처음 먹어본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솜사탕이다. 아닌 이런 거 말씀을 아닌 하셨어요. 표정이. 와, 저 표정을 보는데. 어마어마했죠 이 쪽갈비. 뼈까지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그거 드시는 거 아니라고. 어. 미치겠다고. 이거 못 넣겠다고. 와우. 그렇죠. 3%가 부족했어. 3% 부족했습니다. 아. 3%는 뭐였냐? 소스. 아. 이제 매콤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네. 요 오리지널이 약간 그 후추 맛, 소금 맛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맛은 있었어. 네. 통돼지 바베큐 요런 느낌으로. 맛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소스를 달라고 또 말씀을 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주시네요. 또 가지고 오셨네. 네. 예. 저기 우리 오늘 오전 못 먹으신 예. 드신 분. 감사합니다. 재규님 또 솔직하시니까. 그러면은 재균님만 일단 먹고. 여기 됐어. 저는 됐어. 예. 예, 오전에 충분히 됐어. 저는 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워터. 네, 3% 식당 지금 엽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일단은 네. 쪽갈비 재균님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사시는 겁니다. 네. 제가 과장인지 아닌지 한번 이따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쪽갈비난 관심 없어. 나는 주식도 가전도 무조건 로봇으로 간다. 로봇으로 간다. 그러면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네. 요거 보셔야 됩니다. 새 상품이고요. 와, 진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네. 옛날에는 요거 저기 뭐야 먼지 좀 비우려면 이 빗자루로 쓰는 다음에 맞아, 맞아. 마포나루 가가지고 거기서 탕탕 털면서 아. 거기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있고 아. 막 한강에 옛날에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자동으로 와. 먼지 비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좀 바꿔주세요 로봇으로. 네. 예. 예. 로봇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저 스테이션 있잖아요. 여기 쓱 들어가면 이제 먼지를 징 하고 비워줘. 네, 그래서 에코백스. 그래서 로봇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흡입 걸레 겸용입니다. 네. 이게 좋아요. 이게. 네, 걸레 겸용. 최대 6,500 PA. 털, 페트, 카페트 이런 거 먼지 깔끔하게. 싹 빨아들이고. 아잭을 내버려 아잭을. 네. 배터리 넉넉해. 어. 3시간 돌아다녀. 와. 네. 동급 최강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 요게 70만 원짜리인데 네. 6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도 아닌 그러면요? 27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숨바고기 쪽갈비 세트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1년 무상 보증. 쪽갈비는 보증 안 돼요. 예. 로봇 청소기 보증 네. 이렇게 2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는데요. 재규원님 맛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주 맛있고요. 네. 제가 이거 손으로 좀 뜯고 싶은데 뜨겁고 네. 젓가락으로 뜯다가 이렇게 젓가락이 부서졌어요. 이거 봐. 얼마나 맛있어서 맛있겠네. 맛있어서 네. 꽝 차요. 재규님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다가 우와. 아이 너무 맛있어 진짜 이제 젓가락으로 펴봤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 돌린 거예요? 요거요? 네, 엄청 맛있는데요. 요거 에어프라이기로 이제 맛있습니다. 아침에 출연하시는 분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이라고 있는데 네네.
하도 맛없다고 투덜투덜거려. 저기요? 아니 모든 음식. 평상시에. 아,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 조리기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 저기 네. 그래서 조리.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예. 표정은 아닌데 너무 좀 약간 과대 광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최규님. 진짜 아니, 맛있는 거 맞죠?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표정이라고 하죠. 네. 저요? 제가 표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 표정이 없어요. 이 정도면 진짜 제일 맛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서 드셔보셔도 사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네. 예, 추석 선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갈까요? 아까 저 관세 협상 얘기하다가 3,000% 네. 빠졌고 다시 네. 돌아가면 네, 일단 뭐 관세 이야기 하다가 이 관세가 어쨌든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요거 조선 방산 양자는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선과 방산이 좀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LNG선 대규모 발주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20척 포함 미국에 뭐 80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 좋았었던 실적보다도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선업에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밸류보다 지금 더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저가 수주라고 이야기했었던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온다라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의 상승폭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보다 3년도에서 4년도로 넘어올 때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표할 3분기의 실적부터는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 뭐 글로벌 다른 나라들과 싸움만 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할 텐데 뭐 AI 쪽에다가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에너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바로 LNG 쪽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LNG 프로젝트라고 해서 LNG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중단됐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단됐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 FID 가능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뭐 자금도 모았고 투자금도 받았고 이제 시공만 들어가면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뭐 뉴스 기사 잠깐 여기였죠, 여기 보시면은 뭐 80척이 필요하다, 뭐 20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배가 한 10척이다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국내 조선사가 대형 LNG 선을 수주한 디테일입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17척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20척에서 80척까지 수주에 대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만 받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조선업체 업황 자체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도 어느 순간부터 LNG 발주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잘 안 읽어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주했었던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 보시면 한 가지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거의 우리 방송 처음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뭐 국제해사기구에서 LNG선 친환경 선박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되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LNGC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평균 폐선 연령이 예전에 이제 2020년도만 되더라도 4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43년 써야지 폐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폐선 연령 자체가
25년까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교체 수요가 빠르게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함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민영조선소, 요 양쯔강 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수주 물량이 취소가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좌측에 보시면 우리나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중국인데, 좌측에는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80척, 60척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5척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캐파에 대한 캐파를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조선은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부터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오랜만에 기자재 관련주들도 올라왔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MRO 쪽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LNG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름이 좀 더 좋았거든요. 엔진과 관련되어 있거나 LNG 쪽,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방산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반기 때 이끌어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죠. 조방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주가 좀 늦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조금 늦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여기 이거 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쟁부로 바꿨다고. 제가 사실 이거 됐어요. 제가 이거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국방부 여건이 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부라고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 생산량을 확대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국방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그런 정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국가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가만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냐면 이런 네.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지 생산, 그죠? 여기도 현지, 전부 다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10% 이내가 매출 중에서 수출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이제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4년도, 5년도 늘어나고 있고, 뭐 70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방 예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차가 1776, 자주포도 672인데 유럽이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하늘로 날아오는 대공 무기와 관련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개를 좀 돌려야 되는데 조선과 방산이 들어가 있죠. 3분기 때 어닝 영업이익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화장품은 좀 안 좋게 우리가 시장에서 책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가 변화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 세 개에다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도 조선과 방산 들어가고요. 기계도 들어가고 있고, 엔터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화장품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일단 3분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10월 달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선과 방산, 지금 우리가 조선 방산주들을 상반기 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제가 네. 지금 방산주 하나만 보여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이게 대장주라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연초에 이 기업이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올라온 것만큼 하반기에도 방산주와 조선주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반기만큼은 못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종합 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조선과 방산이 올라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전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먹었어. 빈다리 핫바진. 뭐야. 말씀하시는 동안 다 뜯어먹었어. 네. 요거까지. 다 먹었습니다. 빙다리 아빠지님이 네, 진짜 금반지 샀으면 돈 버렸잖아라고 하셨거든요. 금융, 뭐 반도체, 지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걸로 갈아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이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금융이 눌리고 방산이 올라오고요. 또 방산 들어가면 또 금융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보유할 종목들을 지금 담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반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반지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오늘 매수해서 내일 올라가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도 사실 답변을 못 드리죠.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금반지 엄청 많더라고요. 반바지, 뭐 조방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네. 언급되고 있는 것들 중에 공통점은 일단 반도체. 반도체라고 보여지고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방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개별적인 종목을 보자면 네이버가 뭐 소문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두 분 중에서? 뭐 요거 저거 IPO 관련해 가지고 뭐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없잖아요. 저기 뭐냐 주식 얘기하는 그런 게 채팅방. 없잖아요. 채팅방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찌라시가 그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 이야기 그건 아닌가요? 찌라시가 아니고 아침부터 나와 있었던 어제부터 얘기였던 나왔던 것 얘기인데 무슨 찌라시가 있었나 봅니다. 알려주세요 뭔지. 찾아볼까요? 뭐 분할 상장 얘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봐요. 분할한다고 네이버를. 그러니까 뭐 쪼개기 상장에 그때 뭐 원래 좀 그 한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수혜를 못 보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찌라시가 근데 돌았어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이 그러니까 두나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결합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미국에 상장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전 그렇게 그런 방식에서 어떻게 되는지 쪼개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오면은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그 루머가 뭐 루머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직은 뭐 확인된 게 아니라서 뭐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한 2.7% 정도 빠졌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있으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하고요. 오늘은 아까 똑같은데 조선방산 빨리 순환매 들고 환율 1,400이 놀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베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물우물하는 거거든요. 네. 우물우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우물쭈물. 우물우물. 우물쭈물. 우물우물. 우물우물은 씹는 겁니다. 예. 예. 우물우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 환율이 1360에서 1430 딱 갇혔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그 순간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개별 플레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은 거 이제는 다 아는 거고 삼척동자도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리 올라온 거고 그러면 다른 빠른 수화매가 그동안 약간 눌린 것이 조선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얘가 또 쫓아오면은 빨리 도망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장이 움직이진 않죠. 움직일 거리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긴 휴가가 대기라고 있으니 답답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힘이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내려가는 주식이 많거나 하여튼 올라가는 주식이 더 많기는 그 정도 힘이 없고 대기 자금은 있는데 들어오진 않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게 내일 모레도 지속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무슨 PMI 지수 뭐 지수 나오는데 그거 아주 큰 거 없거든요. 주말에 금요일날 나와야지 뭐 고용 데이터나 8월달 데이터
9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게 10월 2일 날 나오니까 그 우리는 장 없을 때니까 어쨌든 내일 모레 사이에 미국에서 엄청난 지표급 이슈가 나올 게 없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보면 네. 대마? 요게 네. 또 그 미국에서. 같더라고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건? 그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제 대마에 대해서 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합법화가 원래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온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미국에서 실제로도 대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마초 관련 성분을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요거를 SNS에 게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을 못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오성? 아니 오성 말고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하고 에머리지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걔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뭐 너무 작은 기업이라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시가총액 300억이라서 뭐 제가 언급드릴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어쨌든 시장이 좀 자금이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기준으로 보면 조선 쪽이 굉장히 좋았고 LNG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가 좋았고 그 미용기기 쪽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인체 조직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식약처에서 무언가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만들어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우주항공 쪽도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요런 테마들이 좀 올랐고요. 김장관 본부장님 자료 뭐 안 하신 것 중에 좀 하실 만한 거 있으면은 특별한 것보다는 이거는 한두 개 관심이 정도만? 없을 것 같아요. 페이지 11페이지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11페이지. 그 아까 LIG하고 하나 다 잘 가니까 좋은데 이런 분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죠? 이게 천궁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네.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LSM은 롱 레인지 이게 뭐지? 이게 Surface to Air 미사일일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긴 거. 그러니까 요거는 30km짜리고 요거는 한 40km, 요거는 한 100km 날아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천궁2는 LIG가 넥소니 하고 이제 롱 레인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인가 봐요. 근데 요즘에 전쟁 양태가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고 체계가 종합이 돼서 네. LIG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기적으로는 요 체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 그런 코멘트. 이건 찌라시는 아니고 그런 코멘트가 잠깐 돌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다르게 가는가 싶었는데 그 주가를 보니까 둘 다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얘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신고가인데도 신고가라도 이건 PR이 30배가 안 되고 이건 훨씬 넘으니까. 네, 아. 그래서 만약 이런 트렌드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면은 저 같으면 이쪽을 좀 더 신경 쓰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메이저 포인트는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 이제는 프로덕트 믹스 바뀌면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받아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궁금하긴 해요. 네. 제가 뭐 저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큰 방산업체 지금 저기 나오는 그런 우리가 언급하는 방산업체 중에 네. 정부랑 비공개 계약이 많아서 이 재무제표에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근데 내용은 공개 못하는데 재무제표에 숫자로는 들어간다. 그래서 실적이 나중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시는 못하는데 나중에 실적이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 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밸류를 그래서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깊숙이는 잘 몰라서 아. 이게 어느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일반 기업도 공시를 안 한다고 못 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네. 국가 쪽이면 특히나 그게 마진도 그렇고 알 수가 없으니 그런 게 있다면 서프라이즈 할 수 있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감안해서 밸류는 높여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건 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시면 그거 들어와서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네. 민준이 1000% 방산주 샀다. 로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방산 이야기 좀 나와서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해서 국방비가 2.5% 정도가 된대요. 맞아요. 근데 30년에서 35년이 되면 국방비가 직간접적으로 5%까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해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5년도에 무기를 조달했었던 그 퍼센테이지가 약 15% 정도 조달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도로 오면서 조달률이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어디서 받아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그 육상 관련돼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전차가 굉장히 없고 뭐 박격포가 전차가 굉장히 없다라는 내용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하늘을 방어하는 미사일이나 무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땅과 관련돼서 K2 전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HTS 한번 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과 우리가 2026년도, 2027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보면 현대 로템이 그래도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매년 뭐 연간 6%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총 캐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약 70조에서 80조 정도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4개 기업, 우리나라 뭐 5개 기업들의 지금 수주 잔고를 보면 네. 여기 있죠. 여기 수주 잔고인데 요게 한 50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250억 달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년 받을 수 있는 발주 수주 잔고 자체가 26년부터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중국과의 이런 경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많이 하시는 말씀이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도 많이 받았고, 현재 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를 고려해 보면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원장님 아까 하시려던 자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오전에 했던 건데 혹시 네. 못 들으신 거 네네. 있어서 좋습니다. 8페이지 잠깐 반도체 말씀드리면, 관련이죠? 네네네. 아까. 하나는 D램이고 하나는 파운드리인데, 네. D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말고 중국을 항상 우리가 약간 신경 쓰죠. 근데 중국 업체 중에서 D램 업체가 CXMT라고 있어요. 창신 메모리. 네, 창신 메모리. 이것이 우리가 한참 뒤져 있어요. 2, 3년 뒤져 있는데 DDR5를 들어온다 하는데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한테 우리는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니까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인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1만 원 가는 데 있어 갖고 혁혁한 공신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플러스를 한 5천 원 더, 만 원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테슬라와 비슷한 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테슬라와 비슷한 빅테크한테 오더를 받으면 돼요. 근데 TSMC가 70몇 프로로 마켓쉐어를 잡고 있고 삼성은 10분의 1, 7%니까 10대 1이거든요.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이번 달 초에 TSMC는 무려 가격을 50% 올린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뭐지 더 벌어들인 거야 했는데, 삼성은 뒤져 있으니까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이 가격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통은 나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삼성의 지금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거의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오더만 받기만 하면은 1년 뒤에는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오더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더를 받게 되면은 TSMC는 내년부터 미국 공장을 막 가동하면서 수율이 이슈가 돼서 마진이 50몇 프로가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고, 높은 가격 대비 삼성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 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어느 시점에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가 붙을 수 있거든요. 약간 멀리 나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오더를 받아야 돼요. 가격 정책은 보여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어텐션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은 사실 약간 어수선합니다. 이게 네. 저기 뭐 연휴 전이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면서 네. 네, 말씀을 좀 드려봤고. 딴 얘기인데 삼성이
또 이제 딱 끝날 때 가려니까. 되니까 아까는 자료가 없다고 하시던데 자료는 29분 되면 자료가 쏟아집니다. 자료는 없어. 예. 자료는 없어. 삼성이 회사가 우리도 하이닉스처럼 보너스 체계 해달라고. 다시 하이닉스처럼 삼성의 노조가 보너스 그리고, 달라고? 보너스 구조를 바꿔달라고. 이익의 10%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데모 한다는지 뭐 한다는지 그렇답니다. 데모 또 해요? 삼성 노조. 입장이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재밌는 세상입니다. 삼성 관련된 뉴스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가시죠. 내일 오늘 화요일 수목장도 약간 거래대금도 좀 적고 한산하고. 비슷할 것 조금 같아요. 순환매 네. 돌고 또 이슈 있는 거 그렇지. 가고 오늘 대마 간 거 보면 말 다 했죠. 무슨 300억짜리 기업도 이렇게 상한가를 보네. 300억짜리 기업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이고. 300억이니까 상한가 가는 거야. 한 주당 900원이야. 900원. 920원. 미국도 60% 40% 가는 그 대마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시가총액 다 몇천 원밖에 안 돼. 예.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자, 재균님부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마디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뭘 꺼졌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죠. 조선과 방산이 시장에 관심을 받다가 전 나름대로 좀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믿을 만한 구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평균적으로 33주 정도 강세장이 이어졌대요. 자료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건 없어요. 아, 그건 없고. 제가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그 33주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짧았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주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17주를 빼면 33주보다 더 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짧았을 때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좀 우상향을 꾸역꾸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이게 갑자기 신용 잔고가 막 늘어나는 부분들도 저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수익만 나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내가 좀 덮어놨었던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지 예전에 투자 아이디어로 체크해놨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말님께서 재규형 부탁이 있는데 다음에는 빨간 셔츠 부탁드려요 하는데 가능할까요? 빨간 셔츠. 빨간 셔츠요? 넥타이 빨간 뭐. 셔츠가 있나요? 빨간 넥타이? 넥타이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간 넥타이라도 그러면 바이오 올라갈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자, 김정현 본부장님. 네. 오늘의 한마디. 단어는 간단한데 네. 생각할 거리는 있습니다. 네.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39페이지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네요. Not gonna cut it. Not gonna cut it이란 말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이익이 잘 나왔어요. 굿 리절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지난번에 잘 나와 이번에 잘 나왔는데 아무리 잘 나와도 이익가가 충분치 않아요. 충분치 않다는 건 주가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비전만 제시하면 또 충분치 않고요. 또 어떨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믿어요. 내가 약속합니다. 과감하게 약속하고 막 튀어나가는 회사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플하게 쓸데없는 짓 안 하면 돼요.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주가는 안 빠져요. 카카오. 그 다음에 KCC. KCC가 뭐였는지 아시죠? KCC 기억 안 났어요? 그 EB 발행해갖고 11% 빠진 거. 오늘 EB 철회했거든요, 그거. 그래서 오늘 7%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쓸데없는 거가 아니고 대단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 얘기입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서 꾸준히 시간이 필요할 때 지금은 우리나라 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은 걸 얘기했고 실적도 나왔어. 그다음에 프라미스도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미 협상도 포함해서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네. 오늘 뭐 이리저리 뭐 발품을 팔아봐도 별로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기존에 이제 방산조선 안 파신 분들은 또 오늘 또 맞아요. 신고가 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예.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오프닝 벨에서는 더 유쾌하게 그리고 더 좋은 정보 들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